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에 집회를 지시하고 정경련과 그 소속 대기업들이 무려 5억 원 이상의 돈을 제공했다는 이른바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어버이연합은 2006년 처음 생긴 뒤 아스팔트 극우의 대표적 단체로 활동해 왔습니다만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더욱 극성을 부려왔습니다. 저희가 어버이연합의 활동을 분석해보니 이들은 사사건건 박근혜 대통령을 편들어온 원조 진박이었습니다. 박경현 PD가 보도합니다. 막말은 기본입니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면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봅니다. 며칠이나 살았다고 역사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나 유가족을 향해서도 서슴지 않고 모욕적인 말을 퍼붓습니다. 유가족분들을 이제 그만 위성을 되찾고 놀러가다 죽은 아이들이 의사자가 웬 말이냐? 서거한 전직 대통령을 빨갱이 종북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립묘지 한 장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우리 김대중 묘하고 우리가 묻힐 때니까. 극단적이고 폭력적이지만 자신들을 애국하는 어버이라며 스스로를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라고 부르는 이 단체. 애국하는 것밖에 없어. 오직 애국. 그것밖에 모른다고. 애국밖에 모른다는 이 단체는 그동안 무슨 활동을 얼마나 해왔을까요? 뉴스타파가 연합뉴스의 기사 검색을 통해 어버이연합이 2006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분석했습니다. 주로 북한 규탄이나 진보적 시민단체나 노조 등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집회, 친기업 반노조 성향의 시위 등을 벌여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 여당의 편을 들어주고 야당은 공격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지난 행적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떤 특성이 드러났습니다. 어버이연합은 단순한 친여 보수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월 어버이연합은 새누리당사 앞에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흔드는 비박계 인물들을 쳐내야 한다며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지금 김무성, 유승민, 이재호 다들 나가서 원하는 대로 무소속으로 가든지 아니면 비박연대를 만들어서 싸우든지. 어버이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정치인이 나타나면 이들이 설사 보수 정치인일지라도 서슴지 않고 빨갱이 딱지까지 붙이며 공격했습니다. 2014년 박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공격하기도 했고 2012년 대선 경선 때는 이재호 의원을 빨갱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호는 빨갱이다!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도 어버이연합은 박근혜 편이었습니다. 당시는 어버이연합이 설립되고 1년이 지난 시점. 어버이연합은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의 경쟁 상대였던 이명박 후보를 향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버이연합이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의 골수 지지 집단이었는지는 당시 박 후보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패한 뒤 보다 명확해집니다. 어버이연합은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의 대선 주자로 최종 결정되자 당시 무소속이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게 대선에 출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향신문이 이회창 지지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어버이연합이라고 자신들을 묘사하자 우리는 박근혜 지지자가 많은 보수단체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해 기사가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박근혜 정부가 탄생한 이후 어버이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 아스팔트 위의 호위무사가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이후 세월호 특별법 전국에서 박 대통령의 뜻이 명확해지자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고 유가족을 비난하는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유가족은 가정으로, 선동꾼들은 지역으로.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파기에 국회가 마비됐다고 박 대통령이 말하자 그러나 그 합의안이 2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 상태입니다. 국회를 기습 방문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자 올바른 역사교육 정상화를 이루어서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어버이연합은 정확히 박 대통령의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야, 이 개들아, 공산당 선전하는 거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세민령 강력 기다란다. 연합뉴스 기사에 소개된 어버이연합의 활동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크게 증가했음이 확인됩니다. 같은 보수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 시기와 비교해봐도 활동량이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버이연합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토록 특별한 존재일까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신념과 사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서 그분도 인정하게 되는 거고. 박정희 대통령은 왜 그렇게 특별한 거예요? 어버이연합에?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 어르신들이 있었잖아. 맞지? 아가씨는 모를 거야. 새마을 운동인가 들어봤어? 박정희, 박근혜 분열을 대를 이어 떠받드는 어버이연합. 그러나 정경련의 자금 지원과 청와대 행정관의 어버이연합 시위 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청와대는 어버이연합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국장단과의 오찬에서 시민단체가 하는 일에 대통령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버이연합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 사실 어버이연합은 그 극단적인 주장과 폭력 성향으로 진작에 사회의 외면을 받았어야 할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가 그동안 영향력을 행사해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와 소위 조중동 종편, 보수 언론이 어버이연합을 보수의 대표적 시민단체로 대접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와대 나팔수라는 눈총을 받고 있는 KBS, MBC는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터진 지금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주류 언론은 어버이연합을 보수 세력의 주요 축으로 다뤄왔습니다. 첨예한 정치, 사회적 갈등이 터질 때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에는 어버이연합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2011년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집회가 정점에 달했습니다. 시민들의 반대 집회에는 6천여 명이, 어버이연합이 주최한 FTA 비준 찬성 집회에는 고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KBS는 어버이연합의 FTA 찬성 목소리도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만큼 비중 있게 소개합니다. 저녁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반대 집회에는 경찰 주산 6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어버이연합 회원 등은 여의도와 덕수궁 앞에서 FTA 비준안 통과에 찬성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기계적 균형을 핑계 삼은 불공정 보도였습니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집회 관련 보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가는 의미, 즉 국가정보기관이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 개입했다는 탈법성, 위헌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국정원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민들과 이들의 집회를 비난하는 어버이연합의 집회를 1대1로 진보와 보수의 싸움처럼 다뤄왔습니다. 두 방송사는 거의 모든 주요 이슈들에 대해 어버이연합을 내세워 이런 식의 불공정 보도를 일삼았습니다. 항상 그날 밤 뉴스에는 마치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표출된 것처럼, 자발적으로 표출된 것처럼 나가고, 그럼 그걸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찬성도 많고 반대도 많고 전형적인 여론 조작이고 정치 공작인데, 황당한 건 그걸 알면서도 KBS나 MBC가
그런 보도 행태를 반복했다. 이건 정말 석고대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MBC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던 지난 2010년 1월 고작 50여 명의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대법원장의 공간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자 KBS와 MBC는 어김없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보수단체 회원 50여 명이 동이틀 무렵부터 대법원장 공간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보수단체인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회원 50여 명은 오늘 오전 7시 이용훈 대법원장 공간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법원의 MBC PD수첩 제작진 무죄 판결을 비난했습니다. 두 방송사는 언론 자유를 옹호한 판결의 의미는 외면하고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결인 양 몰아갔습니다. 조선일보는 야당을 몰아붙이는 도구로 어버이연합을 이용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 여당이 국정교과서를 강행할 때 어버이연합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을 방해했습니다. 지금 시민 교과서 외우는데 지금 교과서 만들었냐고! 교과서 만들었습니다. 시민 교과서 만들었습니다. 거의 난동에 가까운 행패 때문에 서명운동이 중단됐을 때도 조선일보는 시작 30분 만에 중단됐다며 어버이연합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사회적 논란이 됐을 때도 조선일보는 야당의 버스를 가로막는 어버이연합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조선일보의 지면에서 어버이연합은 보수의 상징이었고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로 비춰져 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른바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터진 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시는 정경련의 예산 지원을 받았냐? 저희는 어버이연합을 받은 건 없습니다. 단 배달복지재단이라는 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버이연합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보든 보수든 집회는 다 일당입니다. 보수 2만 원입니다. 진보 5만 원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이 우회 경로를 통해 어버이연합에 돈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와대가 집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한국 주류 언론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종편은 어버이연합을 불법 단체로 기업에 돈을 요구한 파렴치한 집단으로 묘사하며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어버이연합이 전경련뿐 아니라 대기업들과 정부에도 지원금을 요청하고 또 실제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버이연합이 인천공항에서는 불법 주차업자의 사주를 받고 시위를 하다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조선일보는 추선희 사무총장이 탈북자 단체 대표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KBS와 MBC 등 이른바 공영방송은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사실상 침묵했습니다. KBS는 관련 의혹이 나온 지난 11일부터 27일 현대까지 메인뉴스에서 어버이연합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을 10초간 단신으로 단 한 차례 전했을 뿐입니다. MBC 메인뉴스 뉴스데스크에서는 27일까지도 관련 소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KBS 라디오의 아침 프로그램에서 간추리 뉴스 코너를 진행해온 한 KBS 기자는 보도국 메인뉴스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은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타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 주인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1억 2천만 원의 거액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날부터 이 기자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오늘 간추린 모닝뉴스는 하루 쉽니다. 월요일부터 또 새롭게 뉴스 전해드릴게요. KBS 새노조는 갑작스러운 기자 교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타사 뉴스를 인용해서 보도하는 게 맞지 않다. KBS 기자면 KBS 뉴스만 보도해야지. 네네.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되지도 않은 것 같다가 마치 사실이라면은 라는 식의 가정법을 쓰면서 뉴스를 보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뭐 그런 이유를 들면서 라디오 국장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대한 보도가 불편하게 느껴졌기 때문 아니겠나 추정을 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그동안 그 공영방송들이 정부에 불리한 내용은 정말 완벽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는 거죠. 의혹 수준일 때는 보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철저하게 막아주는 그런 보도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죠. 어버이연합을 대표적 보수 단체로 다뤄온 한국의 주류 언론. 이번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공범이란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 강민수입니다. 어버이연합의 관제 데모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허현준 선임 행정관입니다. 허 행정관은 과거 주사파로 활동하다 뉴라이트로 전향한 뒤 종북을 척결하자는 극단적인 주장을 해왔습니다. 허 씨의 전임 행정관이었던 최홍재 씨 역시 같은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기는커녕 극우 아스팔트 단체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의심받는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들의 정신 세계를 김경래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은 2008년 이명박 정권 때 만들어졌습니다. 광우병 파동을 겪고 난 뒤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여러 곳에 다양한 의견을 좀 듣고 그래서 또 뭔가 중요한 정부 운영에 반영을 해야죠. 국민소통비서관실은 그러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여론 조작을 시도하다 물의를 일으킵니다. 경찰의 연쇄살인 사건을 활용해 용산 참사에 대한 관심을 돌리란 이메일을 보냈던 청와대 행정관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조직도입니다. 정무수석실 밑에 국민소통비서관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비서관 1명과 행정관 5, 6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어버이연합의 데모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허현준 씨가 바로 여기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입니다. 허현준 선임 행정관의 전임자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최홍재 씨. 그런데 허현준 씨와 최홍재 씨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80년대 전대협 등에서 핵심 간부로 활동한 주사파였다가 90년대 후반 주사파 활동을 부정하고 북한 인권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달성하자 이런 대학생 학생운동에 동참한 적이 있어요. 북한의 실상, 그 내부의 사람들이 죽고 있고 굶어 죽고 있고 또 정권에 의해서 인권이 탄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북한의 북한 내려온 탈북 청년들하고 함께 운동을 하게 되었죠. 두 사람 모두 반공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잡지 시대정신에서 간부로 일했다는 점도 똑같습니다. 이들은 사회 곳곳에 아직 종북 세력이 많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고대 주사파는 이제 한 500명 정도, 또 한 60개 대학을 정도 치면 한 3만 명 정도가 얼추 이제 이른바 주사파 활동을 조직에 망라돼서 그냥 학생의 활동이 아니고 조직이 망라돼서 주사파 활동을 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고 30만 명은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같이 행동을 했던 사람들 종북 지하 조직을 통해서 학생운동을 지도하던 사람들과 공개적으로 반미 반자본주의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 두 그룹들이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에 현재 의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이라는 게 뭐 친북 활동이 비교적 그들 내부에서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들은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까지 종북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햇볕 정책에 대한 입장 하나만으로 종북을 규정하는 극단적인 흑백 논리입니다. 전에 그 반미투쟁이라든가 통일투쟁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교단체라든가 노동단체라든가 시민단체도 참여 안 하다가 지금은 웬가 시민단체가 다 참여해버렸습니다. 복생이나 환경운동이나 뭐 다 경실련 참여할 것 없이. 87년 6월 항쟁도 일반 시민이 아니라 주사파가 주도한 것이고 북한에서도 그때 직선제 정치투쟁을 하라고 이제 지침도 내려왔고 저만 하더라도 그때 그 주사파가 그 운동을 집도한다는 걸 몰랐어요. 미선 효순양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광우병 파동도 무슨 미사일 사건도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광우병 저것도 완전히 거짓말이죠. 종북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는 게 이들의 논리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종북 세력과의 싸움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주장은 어버이연합의 주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어버이연합과 같은 극우 단체들과 그들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쉬운 주장이지만 이런 사고가 한국 사회를 통합하고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 어울리는지는 의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종북 세력이 존재하는 한, 친북적인 노선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북 세력과의 불가피하게 이념과 노선을 둘러싼 싸움은 싸움이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힘을 좀 길러주세요. 예. 그 앞서도 언급드렸습니다. 이미 종북하시는 분들 북한으로 빨리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또 어버이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을 시대의 지도자로 추앙하고 있는 것처럼 최용재 전 국민소통비서실 선임 행정관의 박 대통령에 대한 태도 역시 맹목적 신앙 수준에 가깝습니다. 최 전 선임 행정관은 본인의 자서전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대통령께서 여성분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 여성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거짓말처럼 차분해졌습니다. 한편의 연극 같았습니다. 그 여성은 그 말씀을 듣고 환한 얼굴로 그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대통령과의 만남은 제게 정치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한순간에 습득하게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대통령께 큰 감사를 가져도 충분한데 저는 그분에게 과분한 신뢰를 얻었습니다. 최용재 전 행정관은 이번 20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에게 세월호 점령군이라는 말을 써 무리를 빚었습니다. 허현준 현 행정관은 어버이연합의 관제 데모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연일 신문과 방송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모담수가 10개 있으니까 하루에 그 11만 원밖에 못 벌어들이지 않았느냐. 회사에서는 이제 뭐 대출 1순위가 아니냐,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 그런 압박감이 좀 있죠. 이 사람 내보내고 싶다면요, 저성과 되는 업무를 줘버리면 끝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 집회 지시를 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허현준 행정관과 계속 협의해 왔다고 했습니다. 추 씨는 허 행정관이 지난 1월 위안부 합의안 체결 뒤 찬성 집회를 열어달라고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허 행정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예산이 잘린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감찰을 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한다면서 극우 단체를 사주해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그 실태가 폭로되자 대통령이 나서서 부인하면서 정상적인 수사조차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행태. 그것이야말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을 분노하게 한 바로 그 행태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이나 살았다고 역사해? KBS, MBC 등 이른바 공영방송은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사실상 침묵했습니다. 경경련에 예산 지원을 받았냐? 반미 반자본주의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 두 그룹들이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에 현재 의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북한에서도 그때 직선제 정책을 하라고 이제 지침을 내려왔고. 이제는 파리겠다!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청와대가 어버이 연합의 집회를 지시하고 정경련과 그 소속 대기업들이 무려 5억 원 이상의 돈을 제공했다는 이른바 어버이 연합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어버이 연합은 2006년 처음 생긴 뒤 아스팔트 극우의 대표적 단체로 활동해 왔습니다만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더욱 극성을 부려왔습니다. 저희가 어버이 연합의 활동을 분석해 보니 이들은 사사건건 박근혜 대통령을 편들어온 원조 진박이었습니다. 박경현 PD가 보도합니다. 막말은 기본입니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면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봅니다. 며칠이나 살았다고 역사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나 유가족을 향해서도 서슴지 않고 모욕적인 말을 퍼붓습니다. 유가족분들 이제 그만! 이성을 되찾고 놀러가다 죽은 아이들이 의사자가 웬 말이냐! 서거한 전직 대통령을 빨갱이 종북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립묘지 한 장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우리 김대중 묘하고 우리가 묻힐 때니까. 극단적이고 폭력적이지만 자신들을 애국하는 어버이라며 스스로를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라고 부르는 이 단체. 애국하는 것밖에 없어. 오직 애국. 그것밖에 모른다고. 애국밖에 모른다는 이 단체는 그동안 무슨 활동을 얼마나 해왔을까요? 뉴스타파가 연합뉴스의 기사 검색을 통해 어버이연합이 2006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분석했습니다. 주로 북한 규탄이나 진보적 시민단체나 노조 등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집회, 친기업 반노조 성향의 시위 등을 벌여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 여당의 편을 들어주고 야당은 공격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지난 행적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떤 특성이 드러났습니다. 어버이연합은 단순한 친여 보수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월 어버이연합은 새누리당 사 앞에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흔드는 비박계 인물들을 쳐내야 한다며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지금 김무성, 유승민, 이재호 다들 나가서 원하는 대로 무소속으로 가든지 아니면 비박연대를 만들어서 싸우든지. 어버이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정치인이 나타나면 이들이 설사 보수 정치인일지.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 어르신들이 있었잖아. 맞지? 아가씨는 모를 거야. 새마을 운동인가 들어봤어? 박정희, 박근혜 분열을 대를 이어 떠받드는 어버이연합. 그러나 정경련의 자금 지원과 청와대 행정관의 어버이연합 시위 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청와대는 어버이연합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국장단과의 오찬에서 시민단체가 하는 일에 대통령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버이연합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 사실 어버이연합은 그 극단적인 주장과 폭력 성향으로 진작에 사회의 외면을 받았어야 할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가 그동안 영향력을 행사해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와 소위 조중동 종편, 보수 언론이 어버이연합을
보수의 대표적 시민단체로 대접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와대 나팔수라는 눈총을 받고 있는 KBS, MBC는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터진 지금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주류 언론은 어버이연합을 보수 세력의 주요 축으로 다뤄왔습니다. 첨예한 정치 사회적 갈등이 터질 때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에는 어버이연합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2011년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하는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고 유가족을 비난하는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유가족은 가정으로, 선덕분들은 지역으로.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파기에 국회가 마비됐다고 박 대통령이 말하자 그러나 그 합의안이 2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 상태입니다. 국회를 기습 방문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자 올바른 역사교육 정상화를 이루어서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어버이연합은 정확히 박 대통령의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야, 이 개X들아, 공산당 선전하는 거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세민령 강력 규탄한다! 연합뉴스 기사에 소개된 어버이연합의 활동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크게 증가했음이 확인됩니다. 같은 보수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 시기와 비교해봐도 활동량이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버이연합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토록 특별한 존재일까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신념과 사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서 그분도 인정하게 되는 거고. 박정희 대통령은 왜 그렇게 특별한 거예요? 어버이연합에? 라도 서슴지 않고 빨갱이 딱지까지 붙이며 공격했습니다. 2014년 박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공격하기도 했고 2012년 대선 경선 때는 이재호 의원을 빨갱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호는 빨갱이다!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도 어버이연합은 박근혜 편이었습니다. 당시는 어버이연합이 설립되고 1년이 지난 시점 어버이연합은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의 경쟁 상대였던 이명박 후보를 향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버이연합이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의 골수 지지 집단이었는지는 당시 박 후보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패한 뒤 보다 명확해집니다. 어버이연합은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의 대선 주자로 최종 결정되자 당시 무소속이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게 대선에 출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향신문이 이회창 지지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어버이연합이라고 자신들을 묘사하자 우리는 박근혜 지지자가 많은 보수단체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해 기사가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박근혜 정부가 탄생한 이후 어버이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 아스팔트 위의 호위무사가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이후 세월호 특별법 전국에서 박 대통령의 뜻이 명확해지자 세월호 특별법과